모든 게 드러나자 마주는 분노하지만 스트레이커는 자업자득으로 죽었고 말은 정당방어라서 뭐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세계 명작의 산책은 아서 코난 도일의 셜록 홈즈의 회상록에 수록된 단편인 사상 최초 살인 말의 정당방위 명마 실버 블레이즈입니다. 조교사의 죽음. 웨식스 경마장의 명마 실버 블레이즈가 실종되고 조교사 존 스트레이커가 살해당하자 마주 로스 대령과 수사 책임자 그레고리 경위는 수수께끼를 해결하기 위해 셜록 홈즈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실버 블레이즈가 사라진 날 저녁에 마구간을 지키던 소년이 저녁으로 먹었던 양고기 카레에 아편이 들어있었던 것이 밝혀집니다. 그 때문에 소년은 잠이 들어버려서 실버 블레이즈가 끌려가는데도 알지 못했던 것인데 마구간을 지키던 개들도 짖지 않았습니다. 존 스트레이커는 마구간에서 4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는데 머리에는 무거운 흉기로 심하게 얻어맞은 듯한 상처와 허벅지에는 날카로운 도구로 길게 베인 자국이 있었습니다. 오른손에는 손잡이까지 피투성이인 작은 칼을 들고 있고 왼손에는 검은색과 붉은색이 섞인 실크 스카프를 쥐고 있었는데 그 칼은 수술용 메스였습니다. 하녀의 증언으로 그 스카프의 주인인 피츠로이 심슨이 용의자로 검거되는데 그는 하녀를 꼬실 때마다 원하는 값비싼 드레스를 살 만한 돈을 주겠다고 얘기를 꺼냈습니다. 본래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으나 경마로 큰 돈을 날리고 지금은 막원업자로 일하고 있는 심슨은 전날 저녁에 하녀에게 돈을 줘가면서까지 실버 블레이즈의 정보를 영탐하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체포된 뒤 심프스는 스스로 털어놓았다더군. 실버 블레이즈와 두 번째로 인기 좋은 데스멀에 대해서 뭔가 알아보려고 다트무어까지 찾아갔다고 말이야. 사건 전날 밤에 보인 여러 가지 행동 모두 그렇다고 했지만 그냥 정보를 알아내려고 갔던 것뿐이래. 지팡이는 납덩이를 넣어서 무겁게 만든 종려나무 지팡이로 그것으로 내리치면 머리를 박살 낼 수도 있었을 거야. 그런데 조교사가 쥐고 있던 칼을 본다면 심프스한테 작은 상처라도 있어야 할 텐데 심프스는 조금도 다친 데가 없었지. 사건 현장으로. 홈즈는 사건 현장으로 가서 꼼꼼히 살펴보는데 타다 남은 성냥을 발견하고 아무런 발자국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자신있게 말합니다. 이번 경마에서 실버 블레이즈의 이름을 빼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의논드리고 싶습니다. 그럴 것 없습니다. 이름을 그대로 올려두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홈즈가 자신있게 큰 소리로 말하자 대령은 고맙단 뜻으로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 말씀을 들으니 기쁩니다. 산책이 끝나거든 스트레이컨의 집으로 와주십시오. 우리는 한 걸음 먼저 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차로 우리와 함께 테비스톡으로 가십시다. 건방진 브라운. 홈즈는 존 스트레이커를 누가 죽였는지는 제쳐두고 말이 어디에 있는지에 집중을 해서 추리를 하게 되고 현장에서 얼마 떨어진 곳에서 말 발자국을 발견하는데 다른 자국은 일체 없이 말 발자국만 있었습니다. 말 발자국을 따라 메이플턴 마구간에 도착한 홈즈는 주인 되는 사일러스 브라운을 만나고자 하지만 그는 무척 건방진 태도로 홈즈를 무시합니다. 달아난 실버 블레이즈는 다른 마구간에서 일하던 실라스 브라운이 잡아다가 보관하고 있었는데 처음엔 모른다고 잡아떼었지만 홈즈가 같이 들어가서 몇 분 얘기를 하자 바로 시인을 합니다. 브라운은 실버 블레이즈를 씻으면서 몸에 물감을 칠해 특유의 무늬를 감추고 있었지만 홈즈에게 탄로가 난 것인데 홈즈는 실버 블레이즈를 경주에 출전시키라고 실라스 브라운에게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러나 20분이나 지나서야 홈즈와 사내가 나왔다. 그 짧은 시간에 사일러스 브라운은 딴 사람이 된 것처럼 보였다. 안색은 창백하고 이마에는 구슬땀이 흘렀으며 주인을 따르는 개처럼 홈즈 앞에 굽실굽실 고개를 숙였다. 예, 틀림없이 그렇게 줍죠. 반드시 끌고 갑죠. 그런데 그건 바꿔 놓은 대로 둘까요? 어떡할까요? 홈즈는 잠시 생각하다가 갑자기 웃어댔다. 아니, 그대로 두시오. 그건 나중에 편지로 써서 보낼 테니까. 이제 쓸데없는 잔재주는 그만 부리시오. 안 그러면 그땐 제발 저를 믿어 주십시오.
반드시 다 지키겠습니다. 내 말처럼 그 말을 소중히 다루도록 하시오. 돌아온 홈즈는 경감에게 밤차로 런던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경감은 사건에서 손을 떼는 것으로 알고 크게 놀라는데 홈즈는 실버 블레이즈가 반드시 달릴 테니 기술을 세워놓으라며 존 스트레이커의 사진을 받아서 갑니다. 달리는 살인말. 그로부터 나흘 뒤 홈즈는 윈체스터로 가는 기차를 타고 웨식스컵 경마를 보러 갔는데 사라졌던 그 실버 블레이즈가 갑자기 경주에 나타나 멋지게 우승을 합니다. 어안이 벙벙하던 마주는 기뻐하고 이제 범인만 잡으면 된다고 하자 홈즈는 미소 지으며 범인은 제 앞에 있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자신을 범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여 기분 불쾌해하는 마주에게 홈즈가 뒤에 범인이 있다고 말하자 놀란 왓슨과 마주가 뒤돌아보니 서 있던 범인은 바로 즉 실버 블레이즈였습니다. 홈즈가 대령 옆을 지나가서 말의 번들번들한 목덜미에 손을 얹혔다. 이 말이 대령과 내가 한 목소리로 외쳤다. 그렇습니다. 말은 제 몸을 지키기 위해서 한 일이었고 존 스트레이커는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말의 죄가 가벼워질지 모르겠군요. 종이 울린다. 다음 경마에서 따고 싶으니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죠. 홈즈는 전날 저녁 메뉴인 양고기 카레에 아편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홈즈에 의하면 아편을 섞으면 독특한 맛이 나지만 카레는 맛을 감추는데 최적의 요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부인인 피츠로이 심슨이 그날 저녁 메뉴를 결정할 수 있을 리 없는 데다 운 좋게 딱 카레가 저녁인 날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 심슨을 용의자에서 제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국간의 소년에게 하녀 모르게 아편을 먹이고 경비를 보던 개가 짖지 않을 인물은 개들이 익숙한 존 스트레이커 본인뿐이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홈즈는 스트레이커의 소지품들을 조사하고 거기에 있던 대량의 영수증을 근거로 탐색해서 스트레이커가 부인 외에 다른 여자를 사귀고 있다는 것을 알아내서 동기도 밝혀냅니다. 윌리엄 다비셔라는 이름의 친구 부인의 옷가게 영수증이 잘못 와 있었는데 상식적으로 자기 것을 간수하기도 힘든 판에 친구 영수증을 왜 갖고 있겠냐는 것입니다. 애초에 자기 부인 옷이었으면 영수증에 가명을 쓸 필요도 없을 뿐더러 홈즈가 유도신문으로 부인에게는 그런 옷이 없음을 알아냈습니다. 양장점에 가서 존 스트레이커의 사진을 보여주자 주인은 존 스트레이커를 윌리엄 다비셔로 알고 있었는데 동기는 이중 생활을 하던 스트레이커의 불륜 상대가 사치스러운 여성이라 진 빚을 갚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드레스의 가격만 22기니였는데 기니는 1813년 사라진 영국 화폐 단위로 1기니가 1파운드로 대략 옷 한 벌에 400만원 정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스트레이커는 실버 블레이즈를 몰래 마국간 밖으로 끌어내 힘줄에 약간 상처를 내서 유력한 우승마인 실버 블레이즈가 떨어지게 만들어 부정 마권으로 이익을 챙기려 한 것입니다. 그러나 무턱대고 상처를 내면 위험해서 여러 마리의 양으로 실험을 했는데 홈즈가 양치기에게 요즘 잘 걷지 못하는 양들이 있냐고 묻자 양치기가 놀라면서 갑자기 양 여러 마리가 절뚝거린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낀 실버 블레이즈는 스트레이커가 자신의 뒤로 돌아왔을 때 발길질을 해버렸고 강철 편자를 댄 말발굽에 머리를 얻어맞은 스트레이커는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던 것입니다. 허벅지의 상처는 자신이 쥐고 있던 메스가 쓰러지면서 자신의 허벅지를 찔러서 난 것이고 실크 스카프는 피츠로이 심슨이 쫓겨날 때 떨어뜨린 것을 주워서 말에 발을 묶을 때 쓰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모든 게 드러나자 마주는 분노하지만 스트레이커는 자업자득으로 죽었고 말은 정당방어라서 뭐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동안 말이 어디에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하지만 홈즈는 친절한 분이 돌보고 있었는데 그분이 밝히길 꺼리니 그냥 넘어가라고 말해 실라스 브라운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루시안입니다. 그럼 제가 작가와 소설의 뒷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마 실버 블레이즈. 셜록 홈즈 시리즈 단편집 셜록 홈즈의 회상록에 수록되어 1892년 출판되었는데 90년대 중후반만 해도 일본어판을 중역해서 은성호라는 괴이한 한자 이름으로 나와 아리송해하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셜록 홈즈 주석판에서는 은전박이라는 이름으로 번역을 했는데 블레이즈는 보통 불꽃을 뜻하는 단어라서 은빛 불꽃 정도로 번역하는 게 적절합니다. 주석판에 의하면 이 부분에서 삭제된 대사 두 줄이 있다고 하는데 홈즈가 실버 블레이즈를 당신의 거신양 출전시켜야 한다고 하자 브라운은 자기를 믿으라고 말하는 대사였습니다. 본문에서 언급된 개들이 짓지 않았던 조용한 일과 이에 대한 홈즈의 그게 흥미롭군요라는 답변은 상당히 유명해져서 특히 논리 관련 기초에서 많이 인용이 됩니다. 한밤중에 개에게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는데 특이한 일이 벌어졌을 때 관용구처럼 사용하는 편입니다. 제가 주의해뒀으면 하는 다른 점은 없습니까? 한밤중에 개에게 일어난 사건. 간밤에 개한테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요. 그게 흥미롭단 얘기요. 개에게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은 개가 짖지 않았으니 외부인의 침입은 없었다는 소리로 범인은 내부인이라는 말입니다. 코난 도일이 직접 뽑은 이야기 19개 중 13위를 차지했는데 말의 발자국을 추적하던 중에 왓슨이 홈즈보다 먼저 증거를 찾는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특히 말도 안 되는 것은 실버 블레이즈의 특징인 콧등에 은빛털을 염색한 채로 경기에 출전하는 것인데 이렇게 특징이 아예 다른 말을 출전시키는 것은 말을 바꿔치기 할 수 있어 불가능합니다. 아서 코난 도일 1859년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에서 태어난 아서 코난 도일은 에든버러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하여 의사가 되었고 배를 타고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다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 병원을 차렸습니다. 그러나 환자가 별로 찾아오지 않자 쉬는 틈틈이 소설을 쓰기 시작해서 의사보다는 소설가로 이름을 떨치게 되었는데 처음에 쓴 작품이 1887년에 발표한 주홍색 연구였습니다. 이 작품에서 처음으로 셜록 홈즈가 나오는데 이 작품으로 좋은 평을 받은 도일은 1890년 두 번째 작품 네 사람의 서명을 발표하고 뒤이어 1891년에는 셜록 홈즈의 모험이라는 추리소설을 썼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그의 작가로서의 명성은 절정에 이르는데 작품 활동을 하는 한편 사회적으로 많은 활동을 해서 영국 여왕이 공로가 많은 사람에게 주는 칭호인 경이란 칭호를 받았습니다. 밤이면 밤마다 소리 없이 그대 있는 창가에 내려 임 지켜주는 작은 별이 되고 싶어라. 그대를 위한 고운 꿈으로 행복할 때 나는 홀로 있다 해도 오직 그대를 위한 별이 되고 싶다. 풀잎강 그대 지키는 작은 별